안녕하십니까.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 최바울 소장입니다. 바울 아저씨 이야기 17번째는 오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를 많이 받으세요? 저는 눈 때문에 받는 오해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남모를 아픔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병인데요. 어떤 병이냐면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분을 아실 거예요. 틴틴5의 이동우 씨가 바로 이 병으로 실명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저는 특별히 그가 TV에 나오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느낌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병은 쉽게 표현하면 주변을 못 보고 앞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다가 실명이 되는 그러한 병이지요. 사실 이 병은 살아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선풍기조차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나가다 선풍기를 발로 차죠. 몇 년 전이었을까요? 지방에 강의를 갔는데 원장님들이 강사님을 대접한다고 오리집에 오리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식당이 이렇게 좌식이었어요. 앉아서 먹는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저쪽에 계신 원장님들이 소장님 여기에요 여기 하고 부르시길래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쪽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앞불싸 앞에 있는 식탁을 못 본 거죠. 왜? 눈 밑에 있으니까. 순간 저 다른 사람이 먹고 간 그 식탁 위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웃는 사람도 있어요. 참 별꼴이네. 저는 창피한 건 둘째고요.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미 제 정강에는 피가 철철 흐르지요. 그런데 이런 오해, 이런 안타까움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치안으로 오해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자분이 옆에서 걸어오는데 저는 옆에서 걸어오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분이 볼 때는 제가 일부러 부딪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뭐야 이 사람 시안으로 오해받을 때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또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교만한 사람으로 여길 때 제일 힘듭니다. 뷔페에 가면 저는 그래서 뷔페를 제일 싫어합니다, 사실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주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하고 가면 그냥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모든 음식을 날라다 줘요. 그럼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야, 최바울 소장 그렇게 안 봤는데 교만한 사람이구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일일이 손을 잡고 저기요, 저 눈이 이래요. 이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운전도 계속 못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를 봤어요. 시각장애인도 센서를 켜고 운전을 한다라는 뉴스를 보고 그래 나는 앞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직진하는 운전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요즘은 고속도로는 잘 달립니다. 왜요? 앞만 보고 달리면 되니까. 그런데 시내 주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차를 세워놓고 멈춘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시내 운전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물론 저는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라면 시인해서 용서를 빕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글씨를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시인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빌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면 시간을 가지고 저는 기다립니다. 왜요? 오해니까요. 진실은 어느 때인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그가 오해한 상태에서는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가 오해가 풀리면 그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었네요.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오해를 이해로 풀어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해가 아닌 이해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른 척하고 가세요? 죄송합니다. 못 본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